그리고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네, 진짜 너무나 진솔하게 제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어디서든 다 보이는 공간이에요. 숨을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 눈치를 보고 신경 써야 되는 공간이고,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밀폐돼 있고 가둬져 있다고 하는 약간 그런 막혀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휴내진이 아니라 실제 협상관이 좀 돼달라고, 그 영화 전체 흐름과 맥을 인지를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자기 색깔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완벽한 배우가 아닌가. 첫 악역이어서 저는 좀 그전에 보지 못했던 현빈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고, 그리고 충분히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시너지가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감동을 했어요, 저도. 되게 긴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현빈 씨와 이렇게 상대 배우와 함께 첫 호흡을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로 이제 현빈 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봤던 현빈이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칫하면 네, 얼굴로 보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항상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서 봐왔던 현빈이란 배우의 모습이 모니터에서 보면서 민태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긴장을 놓치면 오히려 조금 좀 긴장이 훨씬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것도 힘들었고, 특히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제한된 공간에서 주는 그 압박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세트에서 저는 또 모니터실이라는 공간에서 모니터만 보면서 계속 상대 배우와 이제 모니터로만 연기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아까도 빈 씨가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저희한테 되게 좋았던 영향을 미쳤던 건, 만약에 이것을 따로따로 찍었다면 우리가 그만큼 생생하게 서로의 연기로 리액션이나 피드백을 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서로 동시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연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긴박한 그 정말 그 긴장감이, 몰입감이 관객에게는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분은 또 그러기 위해서, 그 연기를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겠지만 현실 상황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운 랜선 케미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키워드 주시죠. 최고의 흥행입니다. 손예진 씨와 현빈 씨의 진짜 흥행 타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엄청나죠. 최고의 흥행 타율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손예진 씨는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예쁜 누나이지 않습니까? 네, 어머 지금부터 예쁜, 저한테는 예쁜 동생인데 우리 현빈 씨한테는 예쁜 파트너. 예. 네. 정말 예쁜 손예진 씨예요. 그 선보이는 작품마다 정말 계속 대박을 치셨고, 예진 씨는 사실 남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여성 관객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덕혜옹주, 비밀은 없다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또 여우주연상을 휩쓴 경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관객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작품에 다양한 역할을 늘 맡으시는 예진 씨가 참 고맙거든요. 근데 본인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 다양한 새로운 도전. 네, 일단 관객분들이 제가 나오는 영화에서 기존에 봤던 모습이나 캐릭터가 비슷하면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저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은 되게 지겨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우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이 시나리오 어떤 영화를 찍었을 때 다음 작품은 그거랑은 조금 차별되는 캐릭터, 그런 장르들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그 다음 작품을 다른 장르를 선택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죠. 네. 하지만 이제 하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예진 씨도 처음 도전하는 경찰의 이제 협상가 역할인데 강인하면서도 굉장히 또 섬세한 캐릭터예요. 그 부담은 없었나요? 이 역할을 맡기 전에? 부담이 있었어요. 일단 경찰이라는 그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처음으로 맡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경찰같이 보일 수 있을까? 협상가처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부담도 있었고 이 영화가 12시간 안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같은 장소에서 그 세트장 모니터실에서 항상 앉아있는 그 똑같은 자세로 극적인 긴장감의 그 어떤 그 상태가 점점 영화가 진행될수록 극대화되어 있는 그 긴장감과 감정을 똑같이 계속 점점점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막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그 캐릭터의 행동으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정, 그냥 이 대사로 감정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이 되게 에너지 소비도 많았고 되게 또 똑같은 대사 톤으로 하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그런 미묘한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작업을 손예진 씨가 해냅니다. 예.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현빈 씨, 손예진 씨가 밥 잘 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가끔 맥주도 아니에요. 사시고. 네. 제가 다 얻어먹었어요. 서로 샀군요. 아, 정말 훈훈해요. 현빈 씨, 그런가 하면 우리 현빈 씨는 공조, 꾼으로 작년 한 해만 1183만 명의 관객을 극장에서 만났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흥행 킹이신데 JK 필름과는 공조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남인데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새로운 소재, 새로운 촬영 방법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낯선 것들이 많은데 워낙 JK 필름 같은 경우는 제작 노하우가 탄탄하다 보니까 믿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 윤재현 감독님이나 이중석 감독님 두 분 다 이제 계속 영화를 하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흥행 요소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작품에도 잘 먹혔으면 좋겠네요. 전혀 반전의 이야기를 잘 될 겁니다가 아니라 먹혔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현빈 씨? 예. 지금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눈빛이 민태군 줄. 울 뻔했어요. 올 뻔했죠. 자, 좋습니다. 그야말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섞여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이종석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분도 어마어마합니다. 국제시장에 조감독을 하셨고요. 히말라야 각색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JK 흥행 사단이신데 협상의 매력 포인트 뭘까요, 감독님? 긴장감 그리고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러닝타임 동안 시계를 절대 볼 수 없는 쫀쫀한 긴장감과 영화 끝나고 나면 가슴에 남는 묵직한 감동. 감동이죠. 발음 잘해주셔야 됩니다. 전 감독이라고 들어서. 저도 감동. 그렇죠. 흥행 포인트가 감동이다 들으셨죠? 그럼 감동의 울림. 올림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 자, 이제 협상의 판이 다 짜졌습니다. 이렇게 판이 짜졌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인질범과 그리고 멈춰야 할 협상가가 있어야 하겠죠. 자, 이 독보적인 캐릭터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손예진, 현빈이 직접 소개하는 협상의 대상 영상 만나보시죠. 일단 시나리오의 몰입감과 긴장감이 아주 압도적이었고 협상가랑 인질범이 둘이 1대1 대결 구조가 밀어붙이는 상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의 소속으로 협상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경찰 역할이에요. 그 직업에 대한 아주 열정과 굉장히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인질 다 죽고 난 다음에요?
경찰청 외사과 블랙리스트 상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는 로비스트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믿을 무서웠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납치극을 벌이고 있는 김질범이죠. 이번 캐스팅의 핵심은 하나였어요. 뻔하지 않은 캐스팅. 박지원이라는 캐릭터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강단이고 냉철하고 또 기존의 그 손예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차별화될 수가 있는데 영광입니다. 든든했어요. 모니터만 보고 상대와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것들을 충분히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꽉 메워줄 수 있는 배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경찰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 인물 안에서 직업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진짜 그 캐릭터를 놓치지 않고 촬영 끝날 때까지 계속 집중한 모습을 보고 되게 존경스럽다. 나 촬영장 처음 갔는데 모니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를 내면서 욕을 하는데 이렇게 악당 같은 애이구나. 듣기 시작하셨구나. 한 명씩 들어가 알았어. 일단 계속 논란에 대해서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었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연기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배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악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형성에서 조금 벗어나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조합이지만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손예진과 현빈의 연기 변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얼굴, 새로운 표정을 볼 수 있다 라고 자신합니다. 새로운 장르, 색다르게 다양한 배우들이 한국 영화 사상 협상극을 벌입니다. 쫄깃한 긴장감, 압도적인 몰입감의 협상. 올 추석에 찾아뵐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협상의 대상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최초의 조합이자 최고의 조합, 그리고 최고의 협상가 대 최악의 인질범의 대결, 추석에 직접 극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두 캐릭터가 굉장히 상징적인 소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사용을 했던, 썼던 그 소품을 공수해 왔습니다. 자, 먼저 협상가 하채윤의 소품 준비해 주시죠. 바로 경찰 모자입니다. 아, 참 잘 어울리죠. 자, 지금 모자를 쓰지 않은 우리 하채윤의 모습이 스크린에 보여지고 있는데, 손예진 씨 이제 모자까지 딱 들면 이제 완벽한 제복이 되는데, 이 경찰 모자, 영상 속에서 이 경찰 정복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 손예진 씨가, 예진 씨? 예, 지금 많은 대화를,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둘이 얘기합시다. 예. 자, 현빈 씨, 저 제복을 입은 그 손예진 씨 모습은 어땠나요? 예쁘시죠? 예쁜 이제 친구. 얘기하시죠. 네. 자, 예진 씨,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경례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어설프면 영화 망하잖아. 여기서 어설프지 않게 여기서 제대로 한번 보여. 야, 진짜 멋집니다. 역시 손예진 씨. 자, 지금 모자를 딱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 하채연에게 경찰복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하채윤이라는 캐릭터가 영화에서 어떤 인질 상황에 투입이 돼요. 근데 거기서 인질과 인질범이 모두 다 사망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로서의 어떤 자괴감과 회의감이 들어요.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럴 때쯤에 그 민택으로부터 협상 대상으로 지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경찰복을 더 이상 입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 다시 경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민택으로 상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채윤의 의지와 신념인 것 같아요. 이 모자는. 네.
의지와 신념으로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아 멋집니다 진짜 참 잘 어울려요. 이렇게 딱 손예진 씨가 입은 경찰복.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민태구의 소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서 무시무시하네요. 현빈 씨도 지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빈 씨 겨누어 주시죠. 네. 누구한테요? 저한테 말고 앞쪽으로 옆이 더 좋긴 하겠네요. 옆으로. 그래도 예. 총을 겨눌 수는 없으니까. 예, 네, 살짝. 알겠습니다. 아, 옆쪽으로 한번 살짝. 예. 정말 지금 의상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총 현빈 씨 민태구에게 총이란 뗄 수 없는 물건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과거에는 이 총이라는 걸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도 했고 또 누군가를 죽이기도 했던 용병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이거를 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이 협상 테이블 안에서는 상황상 내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협상가를 압박하기도 하는 또 도구이기도 해서 민태구한테는 총이라는 게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야말로 두 분 모두 진짜 상징적일 수밖에 없네. 지금 소품이 무대 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현빈 씨 착착 감기는데요. 분해도 했었죠 전에. 그 전에도 쓰셨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토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손예진 씨와 현빈 씨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가 쫙 이어져 오는 마무리 질문이기도 합니다. 손예진 씨, 손예진에게 현빈이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뜬금없을 수 있지만 굉장히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적이자 동지 같아요. 적이자 동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영화에서는 적이거든요. 하지만 같은 배를 탄 또 우리 사랑하는 상대 배우이고 이 협상에 같이 함께 너무 열정을 많이 쏟은 나의 동료이기 때문에 동지. 하지만 영화에서는 네. 적이자 동지. 자, 시간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현빈 씨 생각하셨나요? 현빈에게 손예진이란? 밥 잘 사주는 협상 잘하는 친구? 밥 잘 사주는 협상 잘하는 친구. 지금 굉장히 스스로 만족하는 표정이에요. 머리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조금만 짧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밥에서 끝났을 수 있어요. 밥 잘 사주는 협상 잘하는 친구.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자리를 옮겨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게요. 궁금하신 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앙의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예진 배우랑 현빈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손예진 씨는 이거 협상 때문에 일부러 단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듣고 싶고, 현빈 씨는 아까 좀 전형성에서 벗어난 악역을 그리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좀 안 해본 캐릭터를 해보셨는데 연기 해보시니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손예진 씨. 네, 사실 제가 이거 협상하고 바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멜로 영화고 머리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도저히 이렇게 그 협상가로서 뭔가 경찰로서 변신된 모습을 보여드리기에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너무 없이 긴 머리로 하는 게 너무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사실 감독님이 자르라고도 하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시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신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냥 과감히 잘라버렸어요. 본인의 그 네. 대본을 읽고 하채은의 네. 시크를 맞추기 위해서 네. 멋집니다. 그리고 현빈 씨는 전형적이지 않은 전형성에서 벗어난 악역 어떠셨는지?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악역 그리고 뭐 선한 역 이런 걸로 구분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민태구란 인물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물론 나쁜 일을 하니까 나쁜 사람이지만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관객들한테 이 인물이 왜 이러한 것들을 하는지 영화를 차츰차츰 보면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악역이라고 센 거를 무조건 세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형성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표정이 됐든 행동이 됐든 말투가 됐든 이런 것들에서 조금 다름으로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좀 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많은 관객들이 현빈 씨 악역은 새롭지 않을까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큽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정채은아 기자라고 네. 하고요. 저 먼저 현빈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협상 외에도 창궐이나 이제 드라마까지 계속 쭉 이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좀 배우분을 움직이시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은 추석 때 이제 협상 말고도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상만의 매력이 뭘지 또 이제 그 승부에서 좀 이기실 자신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빈 씨 원동력 뭘까요? 글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작품을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까 예진 씨도 말씀을 했지만 참 기회가 좋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어떤 장르 아니면 작품 그리고 캐릭터들이 계속 이렇게 근처에 와 있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그 작품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관객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점점 더 하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계속 조금씩이라도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한 제 욕심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쉬지 않고 일해주세요. 자, 우리 손예진 씨. 네, 저희 또 추석에 개봉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살펴봤더니 다 사극이었어요. 시대적 저희가 배경이 유일하게 그렇죠? 예. 네, 범죄 오락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시계 볼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아주 긴장감과 어떤 또 뭐가 있죠, 감독님? 감동? 2시간 동안 아마 그 영화 속에 푹 빠져서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손예진 씨 자신 있으십니까? 항상 영화를 개봉을 1년에 뭐 한 편 아니면 뭐 올해는 심지어 2편을 하게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건 할 때마다 떨려요. 그래서 어떤 막 너무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르겠고요. 근데 저희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고 주위에 이제 저희 영화사 관계자분들, 투자사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결과가 만족스러운데.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빈 씨 매력 포인트 네. 하나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협상에.
다른 방식으로 촬영된 기법이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보시면서도 그 시선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새롭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민태구의 화면 속에 있는 하치연이라는 인물을 또 태구처럼 볼 수 있는 시선들이 있어서 그런 조금 다른 시선으로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영화의 또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방식의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이번엔 중앙 좌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정예미 기자입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손예진 씨와 현빈 씨를 캐스팅 1순위로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표현하고자 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1순위였던 이유.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현빈 씨를 보고서 악당 총을 쏘고 막 사람 죽이는 악당을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이 사람이 그런 연기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현빈 씨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힘을 빼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최고의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 전에 안 봤던 모습.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우들을 볼 때 궁금함이 있는 배우를 제일 좋아합니다. 중요하죠. 이 사람이 이 연기라면 어떻게 될까? 이 뒤는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데 현빈 씨도 그렇지만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궁금했어요. 되게 어떻게 될까? 잘 예상이 둘 다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점을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다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 영화의 중점 촬영하시면서 아까랑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까 이원차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국제시장 때 저희가 한번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조감독이었을 때 그때 국제시장의 주인공 남자가 자기의 30년 전에 잃어버린 그 여동생을 이상가족 상봉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실제처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실제 지금도 사실은 이상가족 상봉 나오면 다 울거든요. 맞아요. 그거보다 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제안 드린 게 아이들이 실제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막순이라는 친구를 미국에서 캐스팅해서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면허 배우 서로 안 만나게 했어요. 안 만나게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결과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배우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 배우의 반응이나 조그만 이 변화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분께 부탁을 드렸던 게 카메라를 보고 연기하지 마시고 직접 그 배우,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내가 움직이면 같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 부탁을 드려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됐습니다.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더 좋았고 감독님의 호기심이 궁금증이 두 배우분들의 스펙트럼을 더 넓혀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담회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분들께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추석에 개봉합니다. 최고의 배우들과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예진 씨. 네, 굉장히 압도감 있는, 긴장감 있는 영화. 여러분들 보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추석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현민 씨. 네, 일단 이렇게 더운 날 와주신 기자분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 길잖아요. 네.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 저 영화 다 보셔서 우리나라 영화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협상 1등은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마지막에 민택으로 눈빛이 잠깐 다 보셨으면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꼭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두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